갑자기 얘기 중에 저도 기업인들 만나면 저한테 나 박사님 요즘 핫한 거 좀 보셨습니까? 그래요. 아마 이 카지노 아시죠? 아, 예. 다 제가 몰아보기로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리아 아시죠? 아, 예, 그 글로리. 다음에 예. 파친코. 네, 파친코도. 세 개가 워낙 유명해갖고 저도 좀 놓친 거 있었는데 그리고 뭐 디즈니도 그렇고 그냥 일단 인기가 있으면 그냥 전 세계로 빵 터지지 않습니까? 이런 효과가 좀 큰 것 같아요 아직도. 맞습니다. 네. 워낙에 그 1,100만 명의 회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쿠팡 플레이가 OTT 국내 4위거든요. 네. 넷플릭스라든지 티빙이라든지 그 굉장한 업체들도 있는데 지금 4위까지 올라갔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렇죠. 숫자인 것 같고 뭐 매년 뭐 끊임없이 한 1,000억에서 2,000억대의 투자를 약속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또 회원을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락인 효과를 하기 위한 방식이다. 그래서 꼭 굳이 쿠팡의 OTT 서비스가 돈 잡아먹는 하마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한데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쿠팡의 미래 전략입니다. 미래 핵심 수익 전략이라도 볼 수 있는데 네. 그게 바로 쿠팡 풀필먼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은 아마존의 그 미국의 우리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할 때 가장 네.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였었어요. 풀필먼트 서비스를 앞으로 쿠팡이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미래 수익원이 된다. 예, 그게 이제 쿠팡이 이제 미국 증시에 순조롭게 상장될 수 있었던, 즉 돈을 지금까지는 쓰는 사업이었지만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을 드디어 쿠팡이 시작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제가 잠깐 이제 뭐 기업 컨설팅이나 강의할 때 이 얘기를 잠깐 하는데 8개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마존부터 네이버까지 8개의 서비스가 있는데 아마존 FBA, 쿠팡 제트배송, 쿠팡 로켓배송, 쿠팡 마켓플레이스, 마켓컬리 샛별배송, 슥닷컴 새벽배송, 지마켓 스마일 배송, 네이버 도착배송 서비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풀필먼트라고 불리는 업체들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과연 이 중에서 풀필먼트 서비스가 진짜 어떤 건지를 고를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쉽게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네. 특히 쿠팡 같은 경우에는 로켓은 뭐고 제트는 뭐고 마켓은 뭐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래 구분이 안 되죠. 네, 구분이 안 고객도 됩니다. 그렇고 좀 아신다는 분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명확하게 해놓은 방송도 예, 없고 없습니다. 없죠. 사실은 이 중에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은 너무나 명확하게 저 서비스가 어떤 차이가 있고 진정한 풀필먼트가 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건데 네. 여기 8개의 서비스 중에서 풀필먼트 서비스는 딱 3개가 있어요. 네. 3개. 근데 대부분은 못 맞추십니다. 이걸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뭐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게 제가 한 1,000명이 모여있는 그것도 물류 전문 인력이 모여있는 그런 뭐 수백 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질문을 던져도 정답이 나올 확률이 0.1%예요. 100명 중에 1명도 안 나옵니다. 정답이. 자, 여기서 정답은 바로 아마존 FBA, 그 다음에 쿠팡 제트배송, 그리고 마지막 지마켓의 스마일 배송. 이 3개가 풀필먼트 서비스이고요. 나머지는 풀필먼트 서비스가 아닙니다. 예, 이 얘기는 풀필먼트의 어떤 정확한 정의를 먼저 알고 이 방송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풀필먼트 같은 경우에는 3PL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1PL, 2PL, 3PL 즉 1PL은 이게 자기가 배송하는 거, 2PL은 자기의 자회사죠. 그 회사의 자회사가 배송하는 거, 현대글로비스라든지 뭐 롯데 뭐 옛날 뭐 물류라든지 있었죠. 그런데 3P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3자가 배송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통운이나 한진이나 그런 데서 배송을 해주는 거를 3PL이라고 그러는데 즉 3PL은 물건의 소유권이 이 배송회사에서는 없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내가 배송 대행만 해주는 걸 3PL이라고 그러고요. 풀필먼트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풀필먼트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원래 아마존에서 나왔던 건데 아마존은 FBA 나왔었지 2006년도에. 네. 그때 나왔던 서비스가 바로 물건의 소유는 아마존이 아니고 셀러들한테 있으면서 아마존은 그 셀러들의 상품을 입고하고 보관하고 뭐 주문하고 포장하고 배송하고 반품 서비스 받아주고 또 데이터 관리해주고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버는 거를 바로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그러는 거죠. 즉 사전적인 의미로 풀필먼트라는 거는 주문을 이행하다라는 뜻인데 그 주문을 이행하다라는 말 자체가 제3자의 주문을 받아가지고 이행해준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뭐 롯데슈퍼라든지 아니면 GS슈퍼, 롯데마트에서 이마트에서 배송해주는 거는 자기가 자기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를 배송해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풀필먼트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자기 물건을 직구입한 상품을 배송해준다는 그 이미지, 무료 배송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풀필먼트는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라
그 서비스를 물류 배송 서비스를 해주면서 비용을 받는 거를 바로 서비스라고 불러야겠죠. 그래서 그렇죠. 풀프먼트 서비스가 바로 제3자의 물량을 내가 배송 대행을 해주면서 수익을 얻는 거고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 하나. 두 번째 차이점은 3PL 같은 경우에는 주로 B2B입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나가는 거고요. 즉 무슨 뭐 물건을 받아가지고 공장으로 혹은 뭐 어떤 뭐 점포로 그렇게 운송해 주는 거를 이제 3PL이 주로 해주는 거로 본다면은 풀프먼트 같은 경우에는 B2C 즉 고객의 온라인 주문을 받아가지고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고객한테 거기 물류센터에서 직접 배송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차이가 좀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앞에서 왜 쿠팡이 미래 전략으로 풀프먼트 서비스를 그렇게 잡았는지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동안에 쿠팡이 해왔던 물류는 절대로 풀프먼트가 아니었다. 즉 쿠팡은 물류를 내재화해서 직매입 상품을 직접적으로 보관을 하고 직접적으로 배송을 했기 때문에 그게 1년 재고 물량이 8천억이 넘을 겁니다. 지금은 7천억, 8천억이 넘는 직매입 재고에 대한 재고 보유 비용,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금융 비용, 거기에 따른 보관 비용, 폐기 비용, 그게 1년에 뭐 수백억, 천억대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비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쿠팡은 기존에는 사실은 풀프먼트라는 게 쿠팡, 풀프먼트 말은 많이 했지만 그냥 물류센터에 있는 그 상품을 배송해 준다는 물리적인 의미의 풀프먼트는 맞는데요. 네. 아마존에서 맨 처음 만들었던 부분들은 아마존 보시면은 직매입 상품하고 오픈마켓 상품이 같이 있거든요. 직매입 상품은 풀프먼트 서비스라고 보지는 않아요. 아마존은 오픈마켓 입점되어 있는 업체들한테 그 서비스를 해주는 걸 사실은 진짜 진정한 풀프먼트라고 보고 그게 네. 수입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쿠팡이 가고자 하는 길이라는 거고요. 네.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이베이에서 오래전부터 풀프먼트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직매입을 갖다 안 하죠. 오픈마켓 입점 상품만 대상으로 그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베이 코리아가 바로 풀프먼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는 아마존하고 이베이 코리아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로켓 배송은 풀프먼트가 아닌데 최근에 제트 배송 뭐 이 로켓 그로스라고 불리는 그 형태가 바로 풀프먼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자사 물량을 기존에 이제 보관했다 배송하는 거하고 제3자 물리면서 이제 거래처는 B2B가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 중요한 건 택배도 마찬가지인데 택배도 택배 기업이 뭐 대한통운이 되든 뭐 롯데가 되든 뭐 한진이 되든 간에 거래처는 다 B2B인데 최종적으로 계약을 해서 이제 B2C한테 갖다 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 구조하고 이제 풀필멘트도 B2B지만 결국은 맡겨놓은 상품을 여기는 이제 다 보관료부터 다 받겠죠. 네, 그래서 배송까지 갔던 B2C한테 딜리버리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수익 구조가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예. 물론 최근에는 이제 그런 구조를 지금 말씀해 주신 최근에는 대로 가는 한진이나 대한통운도 마찬가지로 풀프먼트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네. 기존에처럼 이제 B2B 서비스를 메인으로 하고 택배 상품을 갖다가 포장된 상품을 고객한테 배송해주는 그 네. 단계로 가고 있던 게 메인 사업이었다면은 최근에는 물류센터, 뭐 곤지암 물류센터라든지 그런 데다가 한 2,000평, 3,000평 있는 공간에다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기에 입점돼 있는 브랜드 스토어라 그러죠. 네. 뭐 거기에는 뭐 GS도 있고, 아니 뭐 저 LG 생활건강도 있고, 그렇죠. CJ도 있고 그런 상품들을 그 인기 상품들을 모아놓고 고객이 주문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합포장을 해 나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쿠팡, CJ, 대한통운하고 그렇죠. 풀프먼트를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형태라 그러면은 이제 대한통운이나 한진도 일부는 풀프먼트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몇 년 전부터 이제 이런 어떤 풀필 서비스를 갖다가 같이 하면서 보관해서 자기네 택배에다 태우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 구조를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위킵이라든지 마이창고라든지 품고라든지 파스토, 뭐 정글북 이런 업체들이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정한 영역에서 혹은 뭐 약간 종합적인 그런 그렇죠. 그 풀프먼트 서비스를 하는 전문 업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규모는 크진 않지만 최근에 이런 업체들은 많이 생겼죠. 생겨갖고 그렇죠. 진행하고 풀프먼트가 또 다른 물류에서는 화두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와 쿠팡을 비교해 봤을 때 이건 지난번에도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다 쿠팡은 아마존을 따라가고 있지만 2018년도 이전에는 이거는 2018년도 19년도 그 사이인데 쿠팡은 FBA를 2006년부터 시작했지만 지금 쿠팡 같은 경우 아마존은 2006년도에 풀프먼트 바이 아마존이라는 FBA 서비스, 풀프먼트 서비스를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12년이 흐른 다음에 2018년도에 쿠팡에서 드디어 쿠팡 풀프먼트 서비스가 생겨서 분사를 갖다 합니다. 즉 쿠팡의 풀프먼트는 실제적으로는 2018년부터 생겼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로켓 제휴였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로켓 배송이 있었고 로켓 제휴가 있었는데 그때 생긴 게 2018년도에 로켓 제휴라고 불렸던 상품들은 이제 쿠팡 물류센터에다가 상품을 보관해 놓으면은 우리가 재고 관리해주고 배송도 해주고 반품도 받아주고 똑같이 다 해줄게 그 대신에 서비스 이용료를 내라고 했던 게 바로 로켓 제휴였던 거죠.
그래서 2018년도 이전까지는 쿠팡은 풀프먼트 서비스가 아예 없었고 2018년도에 소규모로 시작하다가 최근에 비로소 로켓 배송과 비슷한 똑같은 유형이죠. 제트 배송이라는 게 생겼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쿠팡이 바로 제트 배송을 이용해서 풀프먼트 서비스를 제대로 지금 수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적도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2019년도만 하더라도 제트 배송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였었어요. 근데 로켓 제휴 배송이 그 당시 2019년도 실적만으로도 매출이 거의 한 6천억 가까이 됐거든요. 5,900억 이상 됐었고 이익도 쿠팡 그 상품 부분에선 유일하게 흑자가 나왔었어요. 영업이익이 연간 200억 이상 흑자가 나왔었기 때문에 2019년도 실적으로도 제트 배송이 시작되기 전에도 이미 쿠팡은 저 풀프먼트 서비스를 시작은 했었고 거기서 이미 수백억의 흑자를 났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쿠팡 보면은 물류센터 무조건 적자 덩어리라 그러는데 저 풀프먼트 서비스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흑자가 커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뭐 쿠팡이 전국에 뭐 100개 이상의 저기 30개 주요 거점에 100개 이상 뭐 200개 가까이 물류센터 엄청 많이 만들지 네, 않았습니까? 규모의 사이즈가 이제 뭐 이게 다 다릅니다. 거기에 어떤 거기 거점별로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수익 구조원을 이제 확장하면서도 많이 캐파를 늘린 거죠. 그렇죠. 그럼 맞습니다. 예. 그래서 쿠팡이 지금 물류 인프라가 투자액이 엄청나죠. 뭐 7조 2천억 엄청난 투자를 지금까지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 그런 물류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풀프먼트 서비스도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이버가 가장 불화하겠죠. 제가 여기서 그렇죠. 네이버 앞에서 도착 배장 서비스라고 도착 배송 서비스라고 해놨는데 문제 중에 문제를 하나 더 내면 문제 속의 문제. 그러면 네이버 도착 배송 서비스는 풀프먼트일까요 아닐까요?라고 물어본다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엠배송 서비스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도착 배송, 약속한 거 안 되면 1,000원 그렇죠. 페널티 물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왜 반은 풀프먼트가 아니냐 그러면은 네이버 그 여러분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네이버 도착 배송 서비스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거기에 그런 말이 써 있어요. 뭐 풀프먼트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물류 전 과정을 대행해주는 서비스고 상품 입고 보관, 뭐 포장, 운송, 반품 처리까지를 전부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렇지만 네이버는 우리는 물류사와 판매회원 간에 연결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회사지 직접적으로 풀프먼트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수행자한테 있습니다라고 거기 고지를 해놨거든요. 저 말은 네이버 자체가 풀프먼트 서비스 업체가 아니고 네이버랑 같이 계약을 맺어서 풀프먼트 서비스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대한통운, 파스토 그런 업체들이에요. 즉 실질적인 풀프먼트 업체는 바로 그런 물류 서비스를 수행하는 바로 그런 대한통운에 있는 그 일부 센터, 그다음에 파스토 같은 대한통운 전문 풍고도 지금 하고 있죠. 파스토 풍고처럼 그런 대한통운하고 네이버하고 그 계약을 맺어서 제휴 거기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을 일부 보관하면서 그 상품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뭐 매출 관리라든지 배송 관리라든지 재고 관리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